헤르만 산더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두 번 모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왔고 두 번째는 목포 군산을 거쳐 제물포를 통해 서울에 왔지요. 1906년 9월 10일 부산에 도착한 헤르만 산더는 곧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선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 회덕에서 되돌아가야 했지요. 산더는 북부지방을 먼저 여행한 뒤 9월 27일 다시 부산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대구역 주변으로 일본 인거주지가 보입니다. 역 앞에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서울행 열차가 잠시 안양역에 정차했습니다. 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입니다.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경인선이 개통된 이듬해 한강철교가 준공되면서 서대문역까지 연장되었고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1912년에는 복선화가 되었습니다. 용산역은 산더가 서울에 갈 때 두 번 다 지나갔는데 역사를 보면 1906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용산역은 1900년 한강철교가 개통된 이후 영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평반짜리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가 1906년 새로 역사를 지었습니다. 서대문역은 경인선이 한강 이북까지 개통될 때 경성역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가 철도 노선이 늘어나고 남대문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대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19년 폐쇄되었습니다. 독일령 사관은 1884년 낙동에 처음 공관을 차린 이후 자주 옮겨 다녔는데 산더가 서울에 왔던 1906년에는 서대문 박평동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4년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독일령 사관은 폐쇄되었습니다. 돈이문과 프랑스형 사관이 보이고 그 앞쪽으로 한성부 청사와 군영이 보입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이 있는 곳인데 원래 경기가명이 있다가 1896년 경기가명이 수원으로 옮겨갔고 이때는 한성부 청사와 대한제국 군 군영으로 쓰일 때입니다. 이때 군영에 머물던 군대는 징상평양 진위대입니다. 평양을 맡은 군대가 서울에 와 있었다는 건데 고종이 믿을 수 있는 병력으로 평양 진위대를 번갈아 상경시켰다고 하네요.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누구든 찍었을 것 같은 장소, 광화문 앞입니다. 지금은 큰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동십자각에 아직 궁궐 담장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경복궁에는 동쪽과 서쪽 양쪽에 막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궁궐담에 붙어 있었지요. 서쪽 막루는 1923년 전차를 부설한다며 헐려나갔고 동쪽 막루는 1926년 조선 총독부를 지을 때 궁궐담을 헐어버려 막루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아관 파천 이후 빈 궁궐이 되었고 근정전들의 풀이 가득합니다. 을미사변의 현장 건천궁입니다. 건천궁은 경복궁 후원에 있는 궁으로 1873년에 지었습니다. 궁궐 건물이면서도 일반 사대부의 저택처럼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네요. 서울 시내 거리를 찍은 사진인데 뒤로 보이는 산줄기를 보아 도마문 앞쪽 거리 같습니다. 멀리 수표교가 보이는 청계천 모습입니다. 소년이 작게 좌판을 벌렸네요. 과일치고는 많이 작아 보이는데 견과류일까요? 서울에 형성되고 있는 일본 인거주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일본인들이 주로 살던 곳은 충무로 일대였고 이곳을 본정이라고 했지요. 본정은 한 도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일컫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전차선로가 놓인 남대문 앞에 인력거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력거는 1894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때만 해도 새로운 운송수단인 셈입니다. 전차는 성문을 통과해서 다녔는데 성문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1907년에는 남대문 주변으로 도로를 놓으며 성벽마저 헐려버렸고 전차선로는 새로 난 도로를 따라 남대문 옆으로 지나게 됐습니다. 서대문 역시 성문을 통과해 전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1915년에 철거돼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서대문처럼 성문은 사라져버리고 지명만 남아있는 서소문입니다.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 소덕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웠다가 영조 때 소위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소문은 서대문보다 앞서 1914년에 철거됐지요. 현재 중앙일보사 주차장이 있는 곳이 소위문 자리라고 합니다. 산더는 1907년 3월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고종을 아련하게 됩니다. 고종 사진이 있는 엽서에 얼마 전에 이분을 아련했다는 사연을 적어 보냈네요. 국왕을 아련하러 가는 길이라는 걸 보면 덕수궁 담장 같습니다. 고종은 1896년 아관 파천 이후 덕수궁에 머물렀죠.
국왕을 호위하고 궁궐 수비를 맡은 대한제국 시위대입니다. 시위대는 1895년 처음 조직되었고 을미사변 후 해체되었다가 대한제국 침입대 안에 다시 편성됐는데 1907년 8월에 해산당했습니다. 산더는 1907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 산성에도 가봤는데 위주로를 따라 무학재를 먼저 넘게 됩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관리들은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은 궁궐에 가기 전 이곳에 있는 모화관에 머물렀지요. 중국 사신을 반기는 영운문과 모화관이 있던 자리에는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북한 산성의 정문 역할을 하는 대서문은 북한 산성 성문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대서문으로 들어가 중성문을 거쳐 대남문까지 가는 길이 북한 산성의 메인 도로격입니다. 처음 북한 산성을 쌓을 때는 중성문이 없었는데 북한 산성을 직접 둘러본 숙종이 지대가 낮은 곳이라 공격에 취약하다며 내성을 쌓으라고 했고 이 성을 쌓으면서 만든 문입니다. 중성문을 지나 계속 올라가면 보이는 비석거리입니다. 북한 산성을 관리하던 책임자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라는데 말이 선정비이지 비석 주인이 탐관오리인 경우가 많고 억지로 세우게 한 것도 많습니다. 비석들 옆에 비각은 숙종이 북한 산성을 둘러본 뒤 지은 시를 비석에 새기고 비각을 세운 것입니다. 물가에 있는 누각은 1915년 홍수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산영루라는 이름으로 복원해 놓았는데 사진 속 이 누각이 산영루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 산성에 관해 정리한 1745년 기록을 보면 중흥사 아래 산영루가 있었는데 이미 없어졌다고 했고 지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흥사 어귀에 새로 세운 항해루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산더의 사진 속 누각은 항해루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1745년 이후에 산영루에 대해 읊은 시들이 제법 남아있어서 이게 또 헷갈립니다. 산더가 방문했을 당시에 불타버리고 터만 남아있던 중흥사지입니다. 북한 산성을 지은 뒤 승군에게 수비를 맡기면서 사찰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었는데 그 중에서 사령부에 해당하는 절이 중흥사였습니다. 원래 30여 칸 규모였다가 규모를 키워 136칸이 되었지요. 1904년 9월에 원인모를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행궁은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갔을 때 머무는 임시궁궐입니다. 산성 안에 만든 행궁이라면 전란에 대비한 곳이겠죠. 북한 산성 행궁은 124칸 규모였는데 1915년 홍수로 무너졌습니다.